네, 2022 카타르 월드컵도 이제 막바지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월드컵 트로피를 향한 32개국의 경쟁에서 이제 단 4팀만이 남았는데요. 모로코의 돌풍송에 우승 후보 브라질의 탈락으로 긴장감과 기대감이 더 커져가고 있을 카타르 현지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 PD 연결합니다. 정현호 PD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현우 PD입니다. 아, 목소리가 왜 이렇게 축축 처져 있습니까? 정현호 PD. 이제 좀 지실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좀 가신 지 며칠이나 됐죠? 이제 저희가 10월 27일 날 출국했으니까 거의 2달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어떠세요? 네. 근데 뭐 2달여가 됐으면은 뭐 카타르 날씨 뭐 현지에 거의 적응된 거 아닌가요? 이제는 뭐 길도 거의 다 외울 것 같고요. 예. 카타르도 이제 한 일주일 전에 비가 좀 많이 왔습니다. 비가 이 왔어요? 겨울이고해서 비가 좀 왔어요. 네네. 살짝 오고 오. 나서 예.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반팔로 돌아다니면은 아침과 밤에는 살짝 추울 정도의 날씨가 되고 있는 게 제가 여기 오래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날씨가 바뀌는 게 참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정현호 PD는 워낙 또 이제 그 외양 자체가 중동 쪽이잖아요. 그래서 뭐 현지에서 끝까지 남으셔도 별 큰 탈은 없을 것 같은데요. 빨리 돌아가서 또 스포츠 출연돼야죠. 아, 스포츠 지금 이제 김지한 기자가 파트너잖아요. 오 기자가 네네네. 새로 나타났는데 전혀 정현호 PD의 빈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빨리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저희 그 월드컵 중계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갑자기 TV에 등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포르투갈전 경기 후에 선수들 인터뷰를 제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 마침 우리나라 선수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선수들한테 다 축하도 해주고 네. 이제 따봉도 날려주고 이러고 있었는데 마침 그 화면이 잡혀가지고 본의 아니게 안부 인사도 많이 받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저희는 이제 그거 화면 보면서 반갑기도 반가운데 저 사람이 일하러 가서 저기서 따봉 날리고 있으니까 이게 잘 된 일인가 좀 의구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됐으면 좋은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뭐 경기 자체 전체적인 경기 수도 좀 줄었고 또 월드컵도 많이 진행이 됐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귀국을 다 했잖아요. 정현호 PD도 현지에서 좀 여유로워진 거 아닌가요? 물론 이 조별 예선 때보다는 조금 여유롭긴 한데 이제는 또 귀국을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방송센터 안에 있는 진들 선적하고 이제 운송하는 서류들을 준비하고 뭐 그런 일정들이 좀 남아 있긴 합니다. 이제 뭐 32개 나라를 응원하던 수많은 관광객들이 있다가 이제 단 4팀이 남았으니까 좀 현지 분위기도 궁금합니다. 좀 사람들이 많이 빠졌나요? 네, 확실히 사람들이 많이 빠진 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예. 방송센터 안에서도 이전에는 이게 경기가 열릴 때마다 환호성도 많이 불리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줄어든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 정말 축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느낌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카타르 월드컵 정말 이변이 많습니다. 그렇죠. 역시 브라질 우승 후보 영순위의 탈락이 제일 눈에 띄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도 있어서 크로아티아 돌풍이라 볼 수도 있지만 더 큰 돌풍이 나타났죠. 바로 모로코의 돌풍이었는데 네. 지금까지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인상적인 기록은 단 1실점만 지금 모로코가 하고 있는데 이 1실점조차도 자책골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모로코를 상대로 하는 팀에서 득점을 한 선수는 상대팀에서는 아무도 없다. 네. 그 정도로 굉장히 탄탄한 수비를 바탕으로 4강 실화까지 아프리카 팀 최초로 4강에 진출한 모로코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분리하는 건 아니지만 모로코가 유일하게 그 무슬림 국가 중에 살아남았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카타르 현지에서도 모로코를 응원하는 목소리가 많을 것 같은데 현지 분위기 어떤가요? 엄청나게 열기가 뜨겁습니다. 저희가 그래요? 이제 그 모로코가 4강에 진출한 당일날 네. 저녁에 길거리에 나가봤었는데 마치 그 우리나라 2002년 4강 신화를 보는 느낌이었어요. 사방에서 경적도 올려대고 모로코 국기를 든 팬들이 엄청 많이 돌아다니기도 하고요. 네. 제가 그때 이제 팬 페스티벌이 열리는 팬존에 갔었는데 그곳에서도 이제 한 3명 중에 1명은 모로코 국기를 흔들고 다니면 굉장히 열광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이슬람권이기도 하지만 지리적으로도 가깝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전에 그 라디오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대회 북아프리카 팀들의 선전이 기대된다고 얘기했었는데 모로코가 4강 신화를 이뤄낸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자, 이제 4강 아르헨티나와 크로아티아 그리고 프랑스와 모로코 이렇게 대결이 펼쳐질 텐데 그 정현호 PD는 어떤 경기에 더 관심이 가나요? 아르헨티나와 크로아티아 경기도 물론 중요한 매치업이지만 역시
이 모로코의 4강 진화가 어떻게 될지가 좀 관심이 가고 네. 특히 모로코 같은 경우는 이제 주전 수비수들의 부상 그리고 이제 주전 공격수가 또 8강전에서 경고노적으로 퇴장을 당하기도 했기 때문에 아무리 모로코가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해도 상대가 프랑스인데 네. 과연 돌풍이 어떻게 이어질지 이 부분도 좀 관심이 가고요. 크로아티아도 지금 상승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승부차기를 통해서 리바코비치의 선방도 이어지고 있고 반면에 이제 호날두의 포르투갈이 탈락을 했는데 정말 축구 황제가 될 수 있을지 네. 메시의 소위 말하는 라스트 댄스가 어떻게 될지도 관심이 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현지에서도 우승 전망 좀 더 좁혀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남은 팀들 중에 가장 유력한 프랑스가 우승 후보 1순위로 꼽히고 있는데 사실은 이 펠레 브라질 이후에 2년 두 대회 연속으로 월드컵을 제패한 팀이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50년 넘는 세월 동안 두 대회 연속 우승이 없었기 때문에 객관적인 전력으로 봤을 때 가장 유력한 프랑스가 이 징크스를 깰 수 있을지도 현지에서는 관심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현호 PD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팀이 가장 우승에 근접했다고 보세요? 그 징크스를 깰 확률이 높다고 보는 게 네. 아르헨티나와 크로아티아가 이제 둘 중에 누가 결승에 올라오더라도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프랑스가 가장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사실 근데 물론 모든 사람들이 예측하기가 당연히 프랑스가 강팀이긴 하지만 이번 월드컵 정말 이변의 연속입니다. 예, 그렇죠. 우승 영순이었던 브라질이 탈락을 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네. 아르헨티나와 맞붙게 되는 크로아티아 경기는 관중석에도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이게 아무래도 이번 대회 때 의상이라든가 노출에 대해서 규제가 많은데 이 독일계 크로아티아 모델인 이바나 놀이 미스 크로아티아 출신의 인플루언서인데 약간의 그 노출이 있는 복장으로 인해서 좀 이슈가 되기도 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인플루언서답게 크로아티아가 일본을 꺾은 16강전 이후에 일본을 조롱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의 SNS를 통해서 브라질 대표팀을 약간 놀리는 듯한 인스타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관심 먹고 사는 분인가 보군요. 알겠습니다. 예, 또 그리고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 월드컵을 취재하던 미국 기자의 사망 소식도 충격이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8강전을 취재하던 미국의 한 기자가 경기 중에 좀 돌연 사망을 하는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기자가 앉으려던 취재석에는 다른 외신이라든가 다른 동료들이 사진과 꽃을 갖다 놓으면서 이제 추모식을 하는 일도 있었는데 역시 건강이 가장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현호 PD는 이제 출장 일정이 한 대략 며칠 정도 남으신 건가요? 이제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저희는 이제 결승전이 열린 이후에도 네. 남은 이제 짐들을 꾸려가지고 한국에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더 머물고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어디 아프신 데는 없을 것 같은데 남은 일정 부디 건강하게 잘 소화하시고 또 돌아와서 과연 본인의 그 뺏긴 자리를 되찾을 수 있을지 그건 그때 가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불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스포츠에 복귀하는 날을 기다리면서 정현호 PD와는 오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호 PD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월드컵 리포트 카타르 현지에서 정현호 KBS 스포츠 PD였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자, 귀에 쏙쏙 박히는 야구 이야기 스트라이크 존으로 이어갑니다. 문화일보의 정세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한국 축구 대표팀의 일정 뭐 아름답게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럼 야구 기자로 완전히 돌아오신 거 아닌가요? 이게 엄밀히 말하면 네. 아직은 월드컵이 끝나기 전이라 회사는 아직 월드컵 모드고요. 네. 제가 오늘도 4강 관련 예고 기사를 쓰고 네. 이렇게 왔는데 지난주 골든글로브 시상식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오늘 또 야구 기자로서 충분히 꼼꼼하게 취재를 했고요. 네. 조금씩 야구 기자의 이 본연의 역할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본연의 역할이라고 해도 이제 골든글로브까지 끝났으니까 비시즌 아니신가요? 좀 이제 좀 한가롭게 좀 유유자적한 시간이 온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게 프로야구의 이 한 시즌 마지막 행사가 바로 골든글러브 네. 시상식인데 지난 9일에 있었고요. 요 시상식이 끝나면 KBO 공식 행사는 모두 종료가 됩니다. 구단들도 이제 이번 주가 딱 지나면 업무를 종료하고 다음 이제 구단마다 차이는 좀 있는데 2주에서 많게는 2주에서 적게는 10일 정도 이렇게
휴식에 돌입합니다. 휴가가 되는군요. 왜냐면 이제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뭐 12월, 1월 2달 동안 비활동 기간에 미뤄놨던 결혼도 하고요. 그다음에 가족 여행을 좀 많이 가는 편입니다. 다만 구단 운영팀 같은 경우에는 쉬지를 못합니다. 이게 연봉 협상도 해야 되고 외국인 선수 영입도 완료지하에서 이 운영팀은 저희가 이제 야구의 3대 역정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확실히 그 안에서 또 이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계속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군요. 선수들은 그럼 대략 한 내년 1월까지는 좀 휴식 기간이 주어지는 건가요? 요게 트렌드가 좀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이정우 선수와 신문 인터뷰를 좀 했는데 네. 이정우 선수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올해 타격 5관왕에 올랐던 비결을 물었더니 비결은 딱 하나다. 빨리 훈련을 시작했다. 12월 초에 안 쉬고 네. 훈련을 했더니 더 타격 기술이 나아졌다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네. 이게 지금 대부분의 선수들이 겨울에 좀 휴식을 취하고 가족 여행도 가는데 가족 여행을 좀 짧게 가고 네. 나머지 시간들은 다 훈련에 매진하는 이게 지금 야구장에 가면 이 웨이트룸이 있잖아요. 네, 이게 네. 미어 터집니다. 지금. 선수들이 뭐 다 와서 시간 스케줄별로 이제 공식적으로 코치들하고는 훈련을 못 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개인이 가서 훈련하는 건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선수들 지금 순번표까지 받아놓고 이렇게 훈련하는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정말 다른 그림이 펼쳐지고 있네요. 동료 선수들은 딱 그 욕먹기 좋은 멘트 아니었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하나하나씩 좀 이야기를 짚어볼까 하는데요. 일단 골든글러브 시상식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뭐 결과를 쭉 보면은 예상과는 크게 어긋나지 않은 결과였다라고 평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 투수는 안우진, 포수는 양의지, 일루수는 박병호, 이루수는 김혜성, 삼루수는 최정, 유격수 오지환, 외야수는 이정우, 나성범, 피렐라 그리고 지명타자 이대호 선수가 이렇게 받았는데요. 큰 이변 없이 말씀해주신 대로 수상자가 결정이 됐고요. 제 주변에도 수상자를 전원 마친 이런 기자가 꽤 많이 나왔어요. 저 역시 다 맞췄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번 골든글로브 시상식 이변이 없는 시상식이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확실히 뭐 물론 다른 선수들이 받은 만큼 뭐 충분히 활약을 한 선수도 있겠지만 이 명단에 대해서 의외인데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진짜 그래요. 네. 네, 진짜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뭐 화제가 됐던 이정우 선수 뭐 당연히 받을 거라고 많은 분들이 예측은 했지만 그 득표율이 놀라웠습니다. 네. 예. 313표, 그러니까 313표 중에 304표를 받았거든요. 네. 득표율이 97.4인데 이게 저는 좀 아쉬워요. 이정우 선수가 뭐 올해 타격 5관왕을 차지했고 팀도 한국 시리즈도 올려놓고 워낙 이 뛰어난 업적을 남겼는데 만장일치를 저는 사실 조금 예상을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9명이 이제 이 사표가 나왔는데 다른 표가 나왔는데 뭐 두산의 정수빈 선수 1표, 삼성의 김현준 선수에게 3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약간 장난성 이 투표가 좀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이게 골든글로브 투표가 야구 기자 그리고 이제 방송사 PD 야구에 관련된 이 미디어 관계자가 이제 투표를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결과가 좀 많이 아쉽고요. 기자회 회장을 또 하고 있는데 좀 마음이 좀 무거운데 그래도 이정우 선수 올해까지 5년 연속 네. 골든글러브 수상에 성공했고요. 지금 뭐 단연 우리 리그에서 최고의 선수는 이정우 그렇죠. 선수 같습니다. 예. 뭐 만장일치를 꼭 해야 된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럼 맞습니다. 이제 근데 좀 뭐 이제 좀 정당하지 못한 이유로 네. 타당하지 못한 이유로 네. 이렇게 좀 투표 가지고 좀 이렇게 그 자신의 투표권을 행사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네요. 전혀 다른 좀 그러니까요. 성적을 안 낸 선수에게 표가 갔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또 관심을 모았던 수상 분야는 역시 이대호 선수죠. 이대호 선수가 13표 중에 292표, 득표율이 93.3% 네. 아주 높았습니다. 2018년 이후 4년 만에 황금 장갑을 차지했고요. 7번째 골든글러브 수상입니다. 그리고 이대호 선수가 이 기록을 하나 세웠습니다. 만 40세 5개월 18일로 역대 최고령 네.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대호 선수가 사실 시상식을 앞두고 이제 기자들 레드카펫 행사가 있어가지고 만났는데 오늘은 웃겠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상대에서는 결국 눈물을 보였고요. 네. 그래서 왜 울었냐 기자들이 또 물어봤는데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날까? 남성 호르몬을 좀 더 맞아야 하나라고 농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예. 참 그만큼 뭐 은퇴했지만 이대호 선수 이번 시즌 정말 화려했습니다. 빛이 났어요. 뭐 예. 타격의 주요 5개 지표 모든 지표가 다 상위 5걸 안에 들어갔었거든요. 네.
은퇴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좀 화제가 될 정도로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과연 이 선수의 다음 발자국은 어디로 향할지 또 좀 관심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안우진 선수의 수상도 눈길을 모았죠. 네, 안우진 선수 전체 313표 중에 179표를 얻어서 김광현 선수가 82표를 받았는데 한 90여 표 차로 따돌렸습니다. 사실 안우진 선수는 이 연말 시상식에서 압도적인 활약 속에서도 학폭 논란이 좀 있어가지고 여러 시상식에서 좀 수상자로 빠졌었는데 하지만 생애 첫 골든글러브를 품에 안았고요. 결국 한 시즌을 잘 하게 됐습니다. 네, 안우진 선수 역시 내년이 더 기대가 되는 선수가 아닌가 맞습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식적인 KBO의 모든 시상식은 다 끝이 났고요. 이렇게 선수들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휴식기에 들어가지만 이 시기면은 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잠깐 운영진은 잠깐 쉬지만 뭐 감독 단장들은 계속해서 지금 정신이 없을 시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외국인 선수 구성해야 되고 연봉형 홀삼 등이 남아 있고요. 지금 아직 FA 시장에요. 7명의 선수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여전히 FA 시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 관심 있는 구단들이 물밑에서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트레이드 가능성도 요즘 계속 제기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트레이드 그다음에 남은 시즌 남은 FA 선수들 계약 여부가 가장 큰 화두가 될 것 같고 각 구단 연봉 협상은 제가 좀 알아봤더니 거의 한 90% 정도가 각 구단이 거의 완료가 됐고요. 마지막 몇 명이 좀 항상 시간을 끄는 선수들이 있어요. 예. 이 선수들과 마지막 조율만 남겨두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외국인 선수 계약은 거의 다 마무리가 돼 갔나요?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외국인 선수 구성이 완료된 구단이 키움, KT, 기아, 삼성, 롯데, 두산까지 6개 구단이고요. 네. 하나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한 명도 외국인 선수 한 명도요? 확정이 못했습니다. 지금 좀 더 좋은 선수를 바꾸겠다는 게 하나 구단의 입장인데 올해 SSG 우승팀이죠. SSG 같은 경우는 2명, LG도 2명의 영입을 확정했고요. 이게 지금 내년에 외국인 선수도 샐러리 캡이 들어갑니다. 네. 400만 달러 선을 넘지 못하는데 그런데 이게 교체 선수가 나와도 그 교체 선수도 이 400만 달러 안에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올해 지금 외국인 선수 계약을 잘 보시면 좀 금액이 그렇게 비싼 선수들보다 중저가 선수들이 많은데 이게 올해 지금 외국인 선수 교체 시장에서 좀 눈에 띄는 움직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구단별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죠. 먼저 그 하위권 팀들 어떻게 보강을 했죠? 갈 길이 바쁜 구단들인데 현재 한화, 두산, 롯데, 삼성이 모두 외국인 구성을 마쳤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 내년에 5강을 위해서 도약하는 구단이기에 좀 빨리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NC는 한 명밖에 구하지 못했는데요. 이게 지금 내부 FA도 3명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복합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다만 LG는 조만간 수준급 커리어를 가진 외국인 투수 영입을 좀 발표할 것 같다라고 했고 루친스키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리그에 도전하겠다는 입장을 좀 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상위권 팀들은 어떤가요? 5위 기아, 4위 KT, 2위 키움이 이제 외국인 구성을 완료했고 3위 LG는 올해 원투펀치죠. 플로커 선수, 그다음에 켈리 선수를 이렇게 붙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외국인 올해 우승을 차지한 SSG는 3명 모두 교체한다고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었는데 메카티 선수하고 계약을 메카티 선수와 계약을 했고요. 오늘 외국인 타자 에레디아 쿠바 출신의 선수를 영입했다고 발표해 놓은 상황입니다. 네. 기아 같은 경우에는 딱히 뭐 전력 보강이 없어 보이는데 뭐 일단은 외인 선수들에 좀 더 집중을 한 걸까요? 트레이드를 먼저 한번 타진할 것 같은데 주변에서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돌아가는 것 같아요. 외국인 투수는 좀 보면요, 지금 새로 교체한 투수들이 좀 특징이 있습니다. 강속구입니다. 그냥 강속구가 아니라 155km 이상을 던질 수 있는 평균적으로 그런 강속구 투수를 데려왔는데요. 우리 리그를 가만히 돌아보면 폰트 선수도 그랬고 빠른 볼 투수가 좀 리그 적응에 좀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150km 이상을 던질 수 있는 빠른 볼 투수로 원투펀치를 구성했고요. 네. 외국인 타자 같은 경우에는 소크라테스 올해 활약 좋았잖아요. 그대로 가기로 했고 기아는 일단 이름값 있는 투수는 아니지만 이 두 빠른 볼을 던지는 투수가 리그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LG 같은 경우에는 발표를 했다가 영입을 철회하는 소동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좀 황당스러운데 저도 기자 생활하면서 이랬던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LG가 지난 6일 새 외국인 타자 아브라함 알몬테 선수 영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나흘 뒤인 지난 10일 영입을
또 철회한다고 이렇게 보도자료로 밝혔는데요. 이유가 뭐죠? 일단 현지에서 메디컬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구단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부분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요 자세한 내용은 공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약 합의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한 게 LG 구단의 근데 설명이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이제 뭐 협상도 하고 메디컬 테스트 다 마치고 나서 발표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메디컬 테스트라는 게 형식적인 절차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형식적 절차까지 통과를 못하면 진짜 문제가 있는 건데 그렇죠. LG는 그래서 진짜 당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영입 발표 당시 이 알몬테 선수가 LG 유니폼도 딱 입고 활짝 웃고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갔던 터라 LG 입장에서는 완전히 좀 멘붕에 빠진 모습입니다. 그러게요. 사실 알몬테 선수가 이제 금지약물 복용 전력이 있어서 팬들이 좀 호불호가 갈렸어요. 그런데 그런 곱지한 시선도 있었는데 오히려 팬들은 뭐 일찍 발견돼서 괜찮다, 다행이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 LG가 어떻게 보면은 진짜 가을 야구 우승을 위해서 그 감독까지 바꾸고 좀 커다란 변혁을 도전을 하는데 연경혁 감독 입장에서는 약간 첫 걸음부터 삐걱한 거잖아요. 영경혁 감독도 많이 아쉬워하더라고요. 저랑 통화를 했더니. 그런데 이제 영경혁 감독이 기존에 이제 후보군을 많이 추려놓은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알몬테 선수가 1순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좀 발표한다고 알몬테 선수를 했는데 오히려 잘 됐다. 뒤에 우리가 또 눈여겨보고 있던 더 좋은 선수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게요. 전화위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WBC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아마도 네. 야구 팬분들은 월드컵 보면서 WBC 생각 많이 했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저도 뭐 기사들 좀 많이 쓰기로 했는데 이제는 WBC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차례다 이랬는데 내년 3월에 대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제가 주요 선수들이 또 국가대표 합류 유력 선수들을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좀 만났는데 예. 다들 이번에는 우리가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한국이 2013년 대회와 2017년 대회에서 모두 조별리그에서 탈락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대회는 반드시 성적이 좀 필요한 사항인데요. 이정우 선수가 엄청 이 WBC에 집착을 하더라고요. 의욕을 보이군요. 예, 무조건 8강전까지 승리를 해서 4강이 이제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리는데 네. 마이애미로 무조건 넘어가겠다고 이렇게 각오를 다지고요. 이정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WBC를 위해서 좀 더 일찍 준비를 하는 거 플러스 여기에 미국에 가서 좀 더 일찍 좀 첨단 과학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서 훈련을 또 진행하겠다 이런 각오를 보이고 있습니다. 야, 축구 대표팀에 손흥민이 있다면은 야구 대표팀에는 이정우가 이정우가 있다. 진짜 이렇게 좀 의욕을 강하게 내비치는 선수가 있어야 구심점 역할이 되거든요. 맞죠. 예. 이정우 선수가 이제 우리 나이로 25인데 네. 뭐 더가울 리더죠. 이정우 선수 말 한마디면 후배들도 많이 따르고요. 네. 선배들도 이정우 선수를 많이 받들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대표팀 준비 상황은 어느 정도인가요? 오늘도 기술위원회가 열린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네. 현재 지금 가장 큰 고민이 안우진 선수의 합류. 요거 놓고 지금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론은 좀 반대 여론이 많은 반면에 또 대한민국 대표팀의 이 선전을 위해서는 이만한 투수가 없기 때문에 네네. 안우진 선수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선발이냐 안 된다 요걸 놓고 팽팽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안우진 선수는 욕심을 좀 내고 있어요. 연호성을 강력하게 바라고 있는데 일단 안우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내년 3월 열리는 이 WBC의 관심 명단 50인에는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네네. 우리로 치면 예비 엔트리 정도인데요. 근데 이 관심 명단은 추후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 진짜 약간 데칼코마니 같은 게 축구 대표팀의 이강인 선수가 생각이 나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식이 그 세인트루이스 카디너스 소속의 토미 에드먼이 우리 대표팀으로 출전할 가능성이 생겼다고 하던데요. 토미 현수 에드먼으로 이제 불러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중간에 이제 한국명이 들어가는데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가 토미 에드먼 선수의 합류를 좀 지지하겠다 이런 분위기가 좀 감지됩니다. 근데 이 토미 현수 에드먼 선수는요 세인트루이스의 주전 이루수고요. 그리고 골드 글러브라고 예. 한 해 가장 뛰어난 수비력을 보이는 선수에게 주는 상을 지난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합류하면 또 올해 골드 글러브 후보에 또 김하성 선수가 이겼어. 그렇죠. 이 에드먼 선수가 이루수. 황금 키스톤 콤비. 수비 하나는 그냥 기가 막히고. 내야에서 탄탄해지겠네요. 이런 게 또 가능해질 것 같고요. 박만희도 잘 칩니다. 네. 두 자릿수 홈런 빅리그에서 계속 남겼고 빅리그에서 150경기 이상을 뛰었는데 2할 한 7푼대 타율에 10개의 홈런, 만 70개 타점 정도로 올린 아주 빅리그에서도 손꼽히는 주전 자원입니다.
자,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뛸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WBC는 이 출전 선수의 이제 조부모까지 그 국적까지 출전을 허용한다는 이렇게 이제 결정이 돼서 지금 이름이 한국 이름은 곽현수라고 해요. 아유, 정답이 어머니가 좋네요. 박경아 씨인데 예. 5살 때 미국으로 함께 이주를 했고 아들에게는 꼭 그 미들네임에 현수를 넣으라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 메이저리그 홈페이지 같은 데 가보시면 가운데 이름은 현수가 딱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좀 이름은 알려지지 않은 야구인이라고 하는데요. 네. 또 야구 선수 아버지의 이 피를 물려받아 야구도 곧잘 잘하는 이런 선수가 됐습니다. 야, 꼭 합류를 해서 우리나라 전력에 큰 보탬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또 새로운 스타가 탄생할 수도 있고요. 자, 뭐 이제 WBC에서 우리가 상대하게 될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오타니에 다르비슈까지 나온다고 하고 미국 뭐 트라웃도 나온다고 하고 굉장히 재밌는 경기 많이 펼쳐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트라웃 선수는 뭐 어제 우리가 4강 이상을 가서 네. 봐야 되는데 당장 일본과의 경기가 1라운드에서 진행되는데요. 다르비스 선수는 아마 선발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타니 선수는 투수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타니 타자 오타니를 보는 우리 대표팀도 좀 정예 전력을 구성을 해서 정말 열심히 이 구성을 해야 되는데 팀을 만들어야 되는데 약간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워낙 상대 팀들이 네. 이 이름값 높은 선수들이 많아서 하지만 우리 그럼요. 한국 스포츠 DNA 예, 믿습니다. 그럼요. 축구도 똑같았습니다. 뭐 포르투갈도 우리보다 일급 높았죠. 맞죠. 하지만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얼마 남지 않은 월드컵 마저 즐기시고 다음에 나머지 이제 새해에는 WBC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끝으로 월요일의 야구 이야기 스트라이크 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일보의 정세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는 내일 저녁도